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룰을 잘 이해 못할 것 같은 사람 3명을 제가 뽑아가지고 아크노바 가르쳐주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한 명씩 소개할 테니까 인사해 주도록 하세요. 이 채널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딕신녀님. 안녕하세요. 딕신녀입니다. 네, 딕신녀님 오셨고요.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기대하지 마시고요. 다음 소모님. 네, 소문입니다. 소모님도 오셨고요. 소모님은 전략게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또 기대가 네. 됩니다. 라떼님. 안녕하세요, 라떼입니다. 라떼님은 경력은 짧지만 최근에 전략게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서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했던 보드게임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거 한 가지씩만 말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내가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거 누구부터 말해볼까요? 테라포밍 마스가 어려웠어요. 테라포밍 마스 했었나? 그거 하고, 그거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 지가 6년, 7년 전인 것 같은데. 네, 한 18년도. 18년도. 최근에 한 거는, 네. 뭐예요? 최근에 한 게? 아니,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딕신녀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최근에 한 게 뭐예요? 최근에 버건디 정도는 괜찮았어요. 버건디의 성까지. 그래도 꽤 난이도 있는 거를 잘 하시네요. 그러면 딕신녀님, 했던 게임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임. 근데 저는 진짜로 안 해봐가지고 그 전략을요. 저는 플랜도? 스플렌더요? 그게 그게 전략 같은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그만큼 안 했던 것 같아요. 전략.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라떼님은 가장 했던 게임 중에 재밌었던 거 말고 이해하기가 이거 어려웠다. 백로성이 조금 범수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 백로성 그렇죠. 아이콘도 좀 보기 어지럽고. 그러면 아크노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크노바라는 게임이 내 동물원을 꾸미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 동물원에 여러 우리를 건설하고 그 안에 동물들이 잘 살 수 있게 꾸미는 게임이고, 동물원이니까 또 관람객들이 있으니까 관람객들에게 좀 매력적인 동물원으로 보이기 위해서 점수를 내는 그런 게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걸 누르면 점수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색깔이 쭉쭉쭉 4명이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점수가 가장 낮아요. 제가 파란색인데 가장 낮은 점수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 2등, 3등, 4등 순서대로 이렇게 점수가 1점씩 더 많고요. 이게 매력 트랙인데요. 이 매력 점수예요. 이 쭉 올라가는 게, 여기 올라가는 게 매력 점수예요. 그래서 이 매력 점수를 많이 얻으면은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력 점수 위로 회색깔 숫자 보이죠. 이게 수입입니다. 수입. 그래서 내가 어느 매력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에 있는 수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내 매력이 40에 있으면 저는 수입을 얼마를 받을까요? 23점? 방금 누구예요? 23점. 네. 23점이 아니라 23원을 받겠죠? 이해되시죠? 네. 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력 점수와 수입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매력이 높아야 수준을 많이 본다. 수익이 높다. 맞습니다. 초반 매력과 후반 매력의 그 수입 간격을 한번 보세요. 뭔가 느껴지시나요? 네. 네. 초반에는 매력이 한두 칸씩만 올라가도 수입이 팍팍 늘어나는데 후반에 갈수록 4칸, 5칸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수입을 초반에 좀 빨리 벌려면은 매력 점수를 그래도 조금은 땡겨야 초반에 수입이 많이 벌릴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네. 자, 그다음 매력 트랙 밑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초록색은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매력 트랙이랑 반대에서 시작해요. 이거는 보호 점수. 따라해보세요. 보호 점수. 보호 점수. 우리가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돼요. 이 보호 점수는 반대 역순으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밑에 쭉쭉쭉 보호 점수를 얻으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 점수를 2점 먹었을 때 밑에 보너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보호 점수가 5점 되면 또 보너스를 뭔 소리야? 10초 남았대요. 보호 점수가 5점 가면 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소리 잠깐 끌게요.
5점에서 보호 점수 보너스가 지금 3개잖아요. 왜 가운데는 작을까요? 매력적이지 않아서? 아, 비슷합니다. 이건 고정입니다. 고정. 오. 가운데 있는 건 고정이고 지금 큰 것들 있죠. 큰 거는 매 네. 게임마다 달라집니다. 아, 그리고 이 앞에 2개도 고정이에요. 이거 2점일 때 보너스도 고정. 그 다음에 5점, 8점 밑에 작은 거는 고정. 그 다음에 큰 것들은 전부 다 매 게임마다 달라지는 보너스들입니다. 네. 알겠죠? 누군가가 10점에 도달하면은 모두가 다 같이 자신의 최종 점수 카드 2장 중에 한 장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카드가 이게 밑에 쭉 있고 여기 이걸 눌러보면은 내 최종 점수가 2장이 있어요. 최종 점수 카드가. 보이죠? 이 둘 중에 한 장을 버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최종 점수 카드에서 한 장만 내 목표를 갖고 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좀 어렵나요? 아니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보호 트랙에서 마커가 쭉 전진을 하고 매력 트랙에서 마커가 쭉 전진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양쪽에서 전진을 하다 보면 만나는 지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둘이. 그때 게임이 종료됩니다. 아, 누군가가 만나게 하면은 그 라운드까지 하고 게임이 종료돼요. 그게 보통 이제 100점이라고 하거든요. 만나면 100점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100점을 넘기면은 게임이 끝나요. 예, 그 타이밍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매력 점수에서 5점에 특별하게 빨간색 테두리로 뭐 돼 있어요. 보이나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카드 중에 서로 공격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독공격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 매력 점수 5점을 넘지 않으면 그걸 받지 않아요.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수 보는 체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호 점수가 있고 매력 점수가 있고 수입 트랙이 있다. 다시 자기 화면으로 돌아가서 초기에 아크노바는 8장의 카드를 제공합니다. 8장 중에서 처음 갖고 시작하는 4장을 골라야 돼요. 4장을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고르고 위에 남기기 확정이라는 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 갖고 있는 카드 4장과 보드판에 깔려있는 카드 6장이 뜰 거예요. 그죠? 네. 여기는 카드 열에서 우리가 카드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카드 가져가는 6개 열에서 그 밑에 또 트랙이 하나 더 있어요. 1번부터 15까지. 네. 확인하셨죠? 이거 중간에 놓치면은 바로 질문해주세요. 그 카드 밑에 또 트랙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트랙은 바로 명성 트랙이라고 합니다. 자, 명성 트랙은 5번째, 8번째, 10번째 이렇게 밑에 보너스가 다 있죠. 이 보너스뿐만 아니라 명성 트랙을 올리는 이유는 그 명성까지 그 위에 있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와요. 조용한데? 명성을 8번까지 올라가면은 저는 카드를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4번까지 선택할 수 있죠. 대나무 숲이라는 카드까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명성을 보통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성 올리면 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명성 트랙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네 동물 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학 타일을 놓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자매동물원 맺는 곳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협회 액션들 뭐 이거 차근차근 설명하고 일단 아크노바는 카드를 고르고 그 카드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게 끝입니다. 그러면 제 밑에 보면은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칸에 밑에 카드가 총 5장 있죠. 아크노바는 5개의 행동 중에 하나를 골라서 플레이하고 내 차례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카드가 예를 들어 4번째에 있는 후원자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후원자 카드를 사용하고 이 카드는 1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이 오른쪽으로 전부 다 당겨져요. 그리고 카드가 어느 열에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집니다. 5번에 있으면은 그만큼 능력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1번에 있으면은 좀 능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좀 강화되거나 좀 약해지거나 아무튼 이 5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고 내 차례를 넘긴다. 예를 들어 후원자 행동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후원자를 보면은 위에 손에서 최대 X 행동력의 후원자 카드 한 장을 플레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X가 그 위에 있는 현재 위치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카드 종류는 총 3종류인데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동물 카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동물 카드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후원자 카드입니다. 후원자 카드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한 종류는 기본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록색 카드가 있는데 혹시 초록색 카드 들고 계신 분? 그러면 다 같이 그 소모님 화면을 보면은 세렝게티 국립공원 보이나요? 이 초록색 카드랑 동물 카드랑 아까 제가 갖고 있는 후원자 카드 이 3종류밖에 없습니다. 아크노바는 카드. 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후원자 행동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후원자가 4번 칸에 있으니까 내 손에 지금 4번 후원자 카드는 내려놓을 수 있고 5번 후원자 카드는 못 내려놓겠죠. 뭐라고요? 잠시. 아, 참. 너무 어려워. 후원자 카드가 네, 4번 네. 칸에 있잖아요. 4 이하로. 4, 3, 2, 1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내 손에 5짜리 후원자 카드는 못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방금 그 얘기했어요. 네. 이걸 내려놓으려면 그러면 후원자 카드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5번. 5번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협회 행동을 먼저 하게 되면 협회가 1로 가겠죠. 그럼 나머지 카드가 전부 다 위로 당겨지니까 그때 후원자가 5번 칸에 오겠죠. 네. 그때 후원자를 쓰면은 소형동물 전문가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거 오늘 한 2시간 걸리겠는데 룰 설명하는데. 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제가 후원자 행동을 이거 누르면 이제 아레나로 플레이할 때는 내 화면 위에 이겁니다. 카드 고르는 게. 그럼 후원자를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내 손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딱 떠요. 그럼 이걸 누르고 플레이 확인 누르면 내 화면에 후원자는 오른쪽에 동물들은 왼쪽에 배치가 됩니다. 내가 내려놓은 카드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카드에 대해서 좀 보자면 이 노란색은 즉시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제가 3원을 획득했어요. 여기 28원 보이죠? 그 다음에 이 갈색은 게임 끝났을 때 주는 보너스인데 지금 학사모 이게 명성 트랙입니다. 틱신녀님 네. 아까 명성 트랙이 어디 있다고 했죠? 여기 그 위에와 아래 사이 초록색 빨간. 오, 맞습니다. 카드열 밑에 있다고 했죠. 잘 듣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 카드열의 명성 트랙이 9번째 이상 올라가면 게임 끝날 때 보호 점수 1점을 더 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위에 보라색은 지속 보너스입니다. 손가락 모양이 있는 건 수입이에요. 나중에 수입받기 행동을 할 때 3원을 더 추가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슨 보드 게임이 아몬 같아. 아니. 뭐가 이렇게 상징하는 게 많은 거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 아이콘이 하나 제가 올라갔을 거예요. 아레나가 보기 편한 게 자신의 아이디 밑에 그 아이콘을 획득하면 켜지거든요. 제 연구 아이콘이 하나 켜졌죠. 지금 1 이렇게. 연구가 하나 더 늘어나면 여기가 2가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지금 매력 점수가 저는 0점, 보호 점수가 0점, 명성 트랙의 첫 번째 칸에 있고 그 다음에 매력 점수 위에 8이 수입입니다. 저는 수입이 8이란 뜻이에요. 이게 후원자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정 눌러버리면 제 차례는 끝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 실수했다. 그럼 차례 재시작을 눌러서 다시 하면 돼요. 후원자는 후원자 카드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후원자 행동을 누르면은 후원자 카드를 플레이할 수도 있는데 위에 보면 사원을 그냥 획득할 수도 있어요. 현재 위치에 있는 그 행동력만큼 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식 마커를 4칸 전진합니다. 휴식 마커는 여기 지금 4인 플레이 기준 15칸을 전진하면 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수입을 막 벌어들여요. 휴식은 이 트랙은 다 모두가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4칸 가도 여기서 전진하고 다른 사람이 4칸 가도 전진하고 이 휴식 마커를 빨리빨리 이렇게 밀면은 휴식 단계가 되어서 그때 수입을 받아요. 수입을 받고 손패 핸드 제한이 3장까지거든요. 3장을 남기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휴식이 되면. 그래서 라떼님이 예를 들어 이번에 많이 플레이하려고 카드를 7장을 받았는데 소모님이 휴식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7장 중에서 3장만 남기고 4장을 버려야 돼요. 휴식이 되면. 그래서 이 후원자는 이렇게 휴식을 밀 수 있다. 돈을 얻으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휴식을 밀어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후원자 카드를 행동하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 손에 카드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자, 여기 매력 점수 옆에 보면은 3, 4 돼 있죠. 빨간색으로. 제가 4장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휴식 단계 때 핸드 제한이 3장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요? 네. 보여요? 네. 네. 여기 매력 점수 옆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거는 건설 행동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은 3 모양을 누르면은 건설 행동을 하는 건데요. 자, 현재 행동력만큼 우리 크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을 제가 현재 2번째 칸에 있죠? 이 건설 행동을 누르면은 우리를 1개 또는 2개짜리밖에 못 짓습니다. 왜냐면은 행동력이 2에 있었기 때문에. 건설 카드가 행동력이 5에 있었으면은 5칸짜리 우리도 지을 수 있겠죠. 4에 있으면 최대 4칸짜리 우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2칸짜리를 건설을 하는데 가장 처음 내 보드판에 우리를 건설할 때는 가장자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가장자리에 맞닿게 이렇게 눌러서 건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드판에 보면은 여기도 이걸 우리로 덮었을 때 주는 보너스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저는 안 덮고 여기에 가장자리부터 해서 이렇게 연결했죠. 우리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여기 호수.
또 여기 암석이 그려진 곳, 이곳은 우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 산 모양의 2단계 산 모양인 칸이 있죠. 이거 게임을 이제 하다 보면은 카드가 업그레이드 돼서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2단계로 바뀌어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카드 효율을 내는데요. 건설 카드가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이 칸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칸짜리 우리, 한 칸짜리 우리를 건설할 수 있었고, 또 한 칸짜리 매점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매점은 수입을 올려주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점 주변으로 인접한 우리마다 수입을 하나씩 올려줘요. 근데 그 우리에 동물이 있어야 돼 올려줘요. 빈 우리는 수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점은 매점 하나 지었으면은 최소 3칸 이상 떨어진 거리에 매점을 건설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2칸 이내에서는 매점을 서로 인접하게 지을 수 없어요. 파빌리온이라는 한 칸짜리도 있는데 이건 우리는 아니고 이거를 건설하면 매력을 1 올려줍니다. 매력 트랙에서. 이렇게 건설 행동을 하면은 한 칸당 2원씩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2칸을 지으면은 4원을 지불해야 되고 5칸짜리 우리를 지으면은 10원을 지불해야겠죠? 이게 건설 행동입니다. 건설을 하는 이유는 건설을 해야 내 동물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우리 안에 들어가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행동, 카드 행동. 이 행동만 다 설명하면 게임 거의 끝이에요. 네. 카드 행동은 하면은 휴식이 2칸 전진합니다. 무조건. 현재 제가 3번 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장을 덱에서 뽑고 1장을 버립니다. 카드를. 덱이라는 것은 이 카드 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데 덱에서 그냥 랜덤으로 2장이 뽑히고 1장을 버려야 되는데 꼭 뽑은 2장 중에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카드 중에 1장을 버리는 거예요. 카드가 행동력이 4에 있었으면은 2장을 뽑고 다 가져가죠. 카드가 행동력이 5에 있었으면은 3장을 뽑고 1장을 버리죠. 또는 낚아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낚아채기는 뭐냐면 카드 열에 있는 6장의 카드 중에 원하는 카드 1장을 가져오는 게 낚아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5번째 가야 낚아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드 업그레이드 됐을 때도 이야기할게요. 카드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러면은 휴식 2칸이 가고 이번에는 받는 카드 장수가 좀 늘어나고 버리는 카드 장수가 이렇게 밑에 다 보이죠. 그 다음에 낚아채기를 행동력 몇부터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낚아채기를 행동력 3부터 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업그레이드 됐을 때 달라지는 점이 또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전에는 덱에서 카드가 저절로 랜덤으로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카드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러면 명성 범위 내에서 혹은 덱에서 카드를 뽑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명성 트랙에서 내가 전진한 거기까지만 카드를 뽑을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게 카드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예를 들어 카드를 업그레이드하고 행동력이 4에 있어요. 그러면 몇 장을 뽑고 몇 장을 버리나요? 네? 라떼님 대답해보세요. 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 자, 카드가 업그레이드 된 2단계 상태에서 행동력 4에 있는 걸 하면은 몇 장을 뽑고 몇 장을 버리나요? 3장을 뽑고 1장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 네. 낚아챌 수 있어요. 또 그리고가 아닙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장을 뽑을 때 업그레이드 전에는 랜덤으로 덱에서 3장이 뽑혔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은 이 명성 범위, 이 명성 트랙에 있는 내 마커까지 그 안에 있는 카드에서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카드를 먼저 선택해서 가지고 오고 뭐 3장을 뽑는데 저는 뭐 회색곰 하나,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하나, 나머지는 덱에서 하나 이렇게 3장을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장을 버리게 되겠죠.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이런 건 의미 없이 그냥 덱에서 알아서 랜덤으로 계속 뽑힙니다. 카드 행동에 써 있습니다. 명성 범위 내에서 혹은 덱에서. 여기 이제 핵심 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카드 행동 보겠습니다. 동물 행동 보면은 업그레이드 전에는 1번 칸에 있으면은 동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이거 그래서 제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1번 칸에 있어서 이 동물이 행동력이 2, 3, 4에 있으면은 이걸 쓰면 동물 1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그 해당하는 우리가 내 동물원에 건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바위왕 도마뱀 한번 볼게요. 일단 왼쪽 위에 보시면은 우리의 그 최소 숫자입니다. 이 바위왕 도마뱀은 우리가 최소 2칸짜리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칸짜리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3칸, 4칸, 5칸은 상관없어요. 어쨌든 들어갈 수 있어요. 2칸 이상이면. 그런데 2칸짜리 우리에 들어가는데 위에 바위 모양이 아이콘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회색곰 같은 경우는 5칸짜리 우리에 들어가는 동물이죠. 근데 5칸짜리 우리 위 옆에 바위 모양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위 모양이 있죠. 이 2칸짜리 우리는 내 그 보드판에 이 바위 옆에 인접하게 건설이 되어 있는 곳에만 얘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건이에요, 조건.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또 그 옆에 파충류가 들어갈 수 있는 특수 건물이 있어요. 이거는 건물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건설할 수 있거든요. 건설 행동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건설 1단계일 때 건설 가능한 게 매점, 파빌리온, 일반 우리, 그리고 동물 체험장. 동물 체험장은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3칸짜리 건설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는 대형 세장과 파충류 사육장을 건설할 수 있는데, 파충류 사육장은 그래서 파충류 사육장 특수 건물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파충류 사육장이 총 5칸이 비어 있어요. 그 중에 큐브 하나를 올려 놓아라라는 뜻이고, 나머지 비어 있는 4칸에 또 다른 파충류가 들어와서 큐브를 또 올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파충류 사육장 하나만 건설해 놓으면은 큐브가 5개 다 찰 때까지 계속 파충류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로. 또는 일반 우리 2칸짜리에 들어가는데 바위 옆에 건설된 일반 우리 2칸짜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카드 내려놓기 위한 비용은 12원.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 태그예요. 얘를 내려놓으면 파충류 하나와 이 노란색이 아프리카구나. 아프리카가 하나 보유하게 돼요. 내 태그가. 그 다음에 이 카드 밑에가 이 카드의 효과입니다. 바위왕 도마뱀은 일광욕이라고 해서 이거를 플레이하면 내 손에서 카드 3장을, 최대 카드 3장을 4원씩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즉시.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매력 점수 5점을 받습니다. 매력이 5칸 늘어나겠죠. 뱀잡이 수리 같은 경우는 맨 밑에 혜택이 매력이 4칸, 보호 점수가 1점을 줘요. 뱀잡이 수리는 최소 4칸짜리 우리에 일반 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대형 3장 특수 우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큐브를 하나만 올려놓는다. 그리고 14원이다 라는 뜻이고요. 회색곰을 한번 볼게요. 회색곰 보면은 5칸짜리 우리에 들어가면서 이게 태그가 3개가 켜지고 22원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빨간색으로 3줄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조류, 그 다음에 파충류, 영장류, 초록색이 초식 동물, 육식 동물? 육식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회색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 동물원에 육식동물이 2마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이 2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야 이 회색곰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동물 카드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고, 1단계일 때 행동력 5에 있으면은 2라고 적혀져 있는데, 행동력이 5에 있으면 동물 카드를 연속으로 2번 내려놓을 수 있어요. 동물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당연히 행동력 1부터 내려놓을 수 있고, 3번째부터 2개씩 동물을 내려놓을 수 있고, 5번째 행동력에서 동물을 내려놓으면 명성 트랙도 한 칸 가고 동물을 2개까지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동물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손에서 보통 동물 카드를 플레이하는데 업그레이드 하면은 명성 범위 안에서 동물도 내가 플레이 바로 할 수 있어요. 내 손에 안 들어와도. 아까 명성 트랙 내에 있는 동물을 바로 가져와서 내 동물원에 건설하는 거예요. 단 그 비용은 그 명성 트랙 여기 위에 있는 숫자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회색곰을 제가 바로 건설하면 3원을 지불해야 되고, 망갈리차를 바로 건설하면 5원을 지불해야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후원자, 카드, 건설, 동물, 이 4개가 이제 잘 맞물려서 동물원을 진행하게 되고,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왜 웃기만 해. 지금 게임 들어와서 26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협회 행동. 이게 이제 게임의 어떤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 중간중간 목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협회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협회 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판이 총 개인보드판, 그 다음에 카드 열, 그리고 협회판이 있습니다. 협회판. 협회판은 행동력에 따라서 2, 3, 4, 5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다르죠. 5번째 행동력 칸에 있으면은 2, 3, 4, 5 중에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처음에는 협회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협회말을 게임 하다 보면 얻게 되거든요, 보너스로. 그러면은 내 개인보드판 이쪽 보세요. 얻을 때마다 하나씩 빠져요. 그럼 총 3개가 빠지게 되겠죠? 다 빠지면? 그러면은 저는 협회말을 4개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럼 협회 행동을 할 때마다 이 협회말이 이동을 해서 거기서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력 2에 있을 때 협회말이 여기로 가면은 보너스는 명성 트랙 2칸을 가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협회말이 3번 칸에 가면은 이게 아까 자매동물원이라고 했죠. 이 동물 카드에는 총 5대륙에 서식하는 동물들만 있습니다. 아, 그거랑 이거 가축동물, 동물 체험장 동물. 얘는 그 대륙이 없어요. 서식지가 없어요. 우리가 키우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내 개인 보드판 이쪽에 아래서부터 채워져요. 그러면은 이 혜택은 뭐냐? 이거 들어올 때 태그가 하나 켜져요. 태그가 하나 켜지고 그 대륙에 있는 동물들은 전부 다 3원씩 할인받아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박수! 이해 안 돼? 네, 잘 듣고 있어요. 엄청 좋은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바이왕 도마뱀이 아프리카 동물이잖아요. 아프리카 자매대학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배치해 놓으면은 바이왕 도마뱀은 좀 내려놓을 때 얼마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소모님? 2원, 예? 12원짜리인데요, 원래? 5원. 예?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라떼님, 모범을 사야 되는데. 얼마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얼마에 살 수 있냐고요? 아니, 동물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동물원에 저희가 동물을 이렇게 풀어놓는 거잖아요. 네. 예, 얼마에? 5잖아요. 5. 예? 얼마에? 아니. 뭐가 5예요? 아, 미치겠네. 자, 비용은 12원입니다. 바이왕 도마뱀이. 네. 소모님 아시겠어요? 9원. 예? 9원.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그 아프리카 자매대학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3원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이게 9원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그렇다고. 네. 네. 자, 자매대학을 내가 나중에 또 가지고 오면은 2번째 칸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를 덮게 되겠죠. 지금 보이는. 여기 보너스가 아무 카드 하나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뜻이죠. 네. 이게 5가지 행동 카드 중에 하나를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보드판에서 이 2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는 보너스 찾아보세요. 3개 더 있습니다. 어디? 뭐예요? 딕시년님, 큰 소리로. 동물원 판. 동물원판 어디? 여기 핑크색 보이잖아요. 예? 핑크색 보이잖아요. 핑크색이요? 여기 산 모양 있잖아요. 그거 여기 땅 부분에요. 땅 부분에 어디요? 아, 이거요? 응. 아니. 아, 이거는 건설을 2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야 이곳에 우리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아 죄송해요. 아 다르구나. 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보너스예요. 보너스는 보통 오각형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손 모양 밑에 네, 여기요. 네, 여기가 대학입니다. 대학을 2번째까지 건설하면 또 하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2개 더 있습니다. 정답. 네, 정답. 저 소모님. 위에 거기서 거기 그 조금 위로 오른쪽 거기. 이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호 프로젝트 설명할 때 2번째 칸까지 보호 점수를 얻으면 이 2개의 보너스 중에 하나 선택하잖아요. 왼쪽이 뭐예요? 행동 카드 하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뭐겠어요? 협회원 말을 하나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보이죠?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명성 트랙 5번째 칸까지 오면은 또 하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5장의 카드 중에서 4개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말을 4번째 칸에 넣으면은 대학 타일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매 동물원과 대학 타일은 휴식을 누군가가 하기 전까지 누군가 하나 가져가잖아요. 다시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아프리카 자매 동물원을 가져가면 이게 비어 있어요. 휴식이 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은 이거를 놓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휴식이 되면은 그때 대학과 자매동물원에 있는 타일들이 새롭게 다 채워져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먼저 이걸 가져가면 다음 휴식이 있기 전까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손패 5장, 명성 트랙 1칸 써있죠. 휴식이 되면은 손패 핸드 제한이 3장이라고 했는데, 이 대학을 가져와서 내 동물원에 건설을 하면 핸드 제한이 5장으로 늘어납니다. 한 5장까지 저는 보유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명성 트랙 1칸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연구 아이콘 2개가 활성화되고,
이거는 연구 아이콘 하나와 명성 트랙 2칸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질문. 그럼 네. 보상은 매 턴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상은 즉시 한번 받고 끝입니다. 한 번만? 그 5장 유지되는 거는 계속 유지되고, 이 연구 아이콘이 켜진 것도 계속 유지되는데, 이 명성 트랙 전진하는 것만 딱 즉시 보너스로 받습니다. 한 번만? 다른 거는 계속 유지, 패시브로. 마지막 협회 말이 5번째 칸에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보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보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밑에 지금 보호 카드 4장이 깔려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4색깔의 마커가. 4색깔의 마커는 어디 있냐면 개인 보드판 그 협회말 빼는 거 밑에 7개가 있죠. 여기 7개의 마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여기 보호 프로젝트 4장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 거기에 올릴 수 있어요. 이 보호 프로젝트를 보면은 아프리카 아이콘이 5개 이상이 켜지면은 보호 점수 5점을 얻으면서 여기에 마커가 올라가요. 내 마커가. 그런데 꼭 5개를 채울 필요 없이 아프리카 아이콘 2개만 있어도 첫 번째 마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는 내 보호 점수 2점만 얻을 수 있죠. 근데 각 보호 프로젝트에는 내 마커가 하나씩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야겠죠. 아프리카를 내가 5개까지 다 켜서 5점을 받을까 나중에, 아니면 초반에 2개만 켜고 2점을 받을까, 아니면 4개의 아프리카 아이콘을 키고 보호 점수 3점을 받을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고,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유럽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파충류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막 있습니다. 기본 보호 프로젝트에. 이거를 기본 보호 프로젝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위에 4개가 또 비어있죠. 여기는 이제 우리 플레이어들이 손에서 보호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거를 여기 위에 내려놓으면서 또 보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나무 숲을 내가 손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협회말을 5번째 칸에 보내고, 대나무 숲은 보호 점수를 어떻게 얻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초식동물 중 하나를 풀어줘야지 거기에 보호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초식동물이 우리가 4칸짜리 이상인 초식동물이다. 그러면 5점을 얻고, 우리가 2칸짜리 이하의 초식동물이다. 그러면 3점을 얻어요. 그리고 이 보호 프로젝트를 내려놓은 사람은 명성 점수 1점도 얻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대나무 숲을 여기에 내려놓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플레이어들도 대나무 숲에 있는 보호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밑에 있는 기본 보호 프로젝트는 게임 시작할 때 깔려 있는 거고, 위에 보호 프로젝트는 손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처음으로 할 때 이게 깔려서 플레이가 진행될 겁니다. 반응이 없네. 4칸이 다 차면 네, 4칸이 다 차면은 가장 처음에 깔려있던 보호 프로젝트가 사라지고 또 새롭게 보호 프로젝트가 또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마가 뜨는데.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협회를, 내가 협회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뭐 여러 개 또 다른 것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행동력 4짜리 협회말을 들어와서 했죠. 그 다음에 내가 또 내 차례가 와서 협회말이 또 행동력 4로 또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에. 그럴 때는 협회말 2개를 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 또 하고 싶으면은 또 2개가 필요하니까 총 3개가 있어야지 여기에 2번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모든 칸이 그래요. 모든 칸이 두 번째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협회말이 2개가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들어갈 때는 1개씩만 있어도 되고, 다른 사람 협회말이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제 협회말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협회말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총 수치가 행동력이 되도록 서로 다른 협회 업무 1개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보면은 협회말이 여러 개 있을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개 있을 때 행동력이 5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자매동물원 3짜리 행동력과 이 명성 2칸 가는 2짜리 행동력을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번의 행동으로 쪼개가지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5가지 행동 말고도 하나 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X 토큰을 얻을 수 있는데요. 5가지 행동 다 하기 싫어요. 이번에 한번 좀 상황을 보려고. 다 하기 싫으면은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아무거나 하나를 행동력 1로 보내면서 X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X 토큰. X 토큰은 총 5개까지 보유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행동 X 토큰 얻는 것뿐만 아니라 보너스로도 X 토큰을 얻기도 해요. X 토큰의 효과는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할 때 X 토큰을 사용하면 그 행동의 행동력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건설 2개 칸짜리 우리밖에 건설을 할 수 없는데
꼭 5칸짜리 우리를 이번에 건설을 해서 다음에 동물을 놔야 돼. 그러면은 두 번째 칸에 있어서 행동력이 2지만 X 토큰을 3개 가지고 있으면 이걸 3개를 늘리면은 이 건설 행동이 행동력 5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X 토큰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협회 행동에서 협회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X 토큰을 3개를 썼어요. 그러면 협회가 행동력이 기본 5고 X 토큰을 3개를 썼으면 행동력이 8이 되겠죠. 그랬을 때 행동력이 8이면은 이 보호 프로젝트 5개짜리 하고 그 다음에 자매동물원도 하나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 했을 때 추가로 기부 한 번이라고 했는데 이쪽이 기부하는 곳입니다. 처음 기부할 때 2원 내면 보호 점수 1점, 두 번째 기부할 때 5원 내고 보호 점수 1점, 세 번째도 5원인데 네 번째는 7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10원, 일곱 번째 10원, 그 이후로는 계속 12원씩 내야지 보호 점수 1점씩 늘어나는 기부를 할 수 있어요. 협회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성 범위 내에서 보호 프로젝트 카드 플레이 가능이죠. 이것도 아까 카드와 마찬가지로 내 손에서 원래 보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 명성 범위 안에 있는 이 카드열에 있는 보호 프로젝트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돈을. 그래서 협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설명이. 자, 협회 아까 할 때 이 마커가 올라간다고 했죠. 보호 프로젝트 할 때. 이 마커는 보라색은 이 3개를 즉시 효과를 받고 손가락이 있으니까 이 휴식 마커가 끝났을 때마다 계속 효과를 줍니다. 이거는 수입을 계속 5원씩 늘려주는 거고요. 이거 우리는 2칸짜리. 휴식 마커가 끝날 때마다 2칸짜리 우리를 계속 건설해요. 이거는 카드열에서 아무거나 하나 낚아채는 거. 그 다음에 이 노란색에 있는 마커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즉시 보너스예요. 그 즉시 한 번만 받고 많은 보너스인데, 여기 이런 보너스 같은 경우 협회원을 하나 등록할 수 있죠. 여기 협회만 하나 등록할 수 있고, 여기는 X 토큰 3개 얻는 거네요. 그 다음에 보드판에 보면은 덮었을 때 얻는 보너스들도 읽어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100점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보호 점수와 매력 점수가 만났을 때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 해볼까요?